다음 날 여기까지 가면서 5번 횟집 매운탕 중에 그 집이 최고로 이게 세 개도 그립지. 수강생들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의미가 없긴 한데. 저는 뭐 백패킹을 자주 하니까는 뭐 여기 야영장에서 자는 거 이렇게 편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처음이어가지고 춥지는 않을지 어제 보니까 침낭이 좀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잘 잤다고 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침낭이랑 쓰고 하니까 따뜻하고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려. 여기도 뭐가 있었나? 뒤늦게 참여한 수강생도 보이는데요. 앞서 교육받은 수강생에게 야영장을 구축하는 법을 배웁니다. 초보한테 좀 권유를 한다 하면 예산을 좀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장비 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활동하는 그 단체에서 관심 있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야영장을 철거하고 생태환경과 자연의 이해를 위한 교육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텐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이쪽도 뭐가 있어? 사실 밥을 먹을 때 원래는 제가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사 먹거나 배달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준비하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니까 그게 조금 귀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지만 보람찬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기 때는 조금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은 어렵고 틀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들이 조금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지난번에 한 1기의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하게 되어서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백패킹은 저한테 엄청 큰 프로젝트고 좀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 그러고 1기 때 너무 많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힘들었던 생각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부담감에 조금은 기분 좋은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회차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비교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백패킹을 배운다가 아니라 교육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재철 위원님께 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팀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1기와는 또 다른 팀별 그 활동지라던가 팀별 소개하는 시간도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백패킹은 일종의 수단의 개념이죠. 수단,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그리고 뭐 멀리 드라이브를 갈 때 그 수단으로 자동차 운전 백패킹도 비슷합니다. 어딘가로 향할 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장거리 트레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몇십 킬로, 짧게 몇십 킬로, 길게는 몇백 킬로 이렇게 걷는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잠을 자고
먹을 것을 먹고 몸을 쉬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이제 백패킹이에요. 근데 그 백패킹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을 영위하는 활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백패킹은 자연을 즐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즐긴다는 거는 책임감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백패킹 트렌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백패킹 트렌드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중에 나중에 진짜 백패킹 전문가가, 엄청난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뿌듯해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원시림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우리는 왜 원시림이 없을까? 다 개발되어서 언제? 최근 그 고속도로 같은 거 지금 그 전에 없어졌어. 1960년대 이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평양 이남에 모든 숲을 다 벌채요. 소나무가 2m 믿어져요? 소나무 직경이 지름 2m. 소나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래 맞다 하는 게 울진봉화 가면 그분들은, 그 어르신들은 어릴 때 들었으니까. 지름이 2m래요, 소나무가. 그 1945년 이전까지 그런 나무를 조선 총독부가 함경도도 일부 있었고 경상북도 울진봉화 이런 데서 삼척까지 철도를 부설해가지고 산속에 열대, 난대, 난온대, 온대, 그리고 아한대, 한대. 한대에서도 이제 타이가 툰드라가 있죠. 시베리아 툰드라. 그리고 북극이 있고. 이게 지구의 위도에 의해서 위치가 그 위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 생활 양식이 달라지듯이 식물은 더욱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도. 여기는 한 200m 정도 되죠. 같은 김해라도 200m와 600m, 1000m에서 사는 식물은 다 달라요. 그 위치를 좀 넓게 쓰는 대표적인 나무가 이 소나무. 한국의 건축은 뭐야? 전통 건축. 기둥 보고 올려서 기와. 그거 다 소나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와 생활이 얼마나 밀접했겠어. 지금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린 기둥, 그것도 소나무, 다 소나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우리 소나무로 그렇게 집을 못 져요. 왜냐? 그런 소나무를 이제는 커팅을 못 해. 법에 의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름 1m짜리로 전통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국보급 문화재가 손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남대문이 2008년 불탔을 때 문화재청과 산림청 협약 맺어서 경북 울진에 가면 나무마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순번을. 그래서 그 문화재 용재묘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커팅해서 헬기로 떠와가지고 집을 졌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소나무의 역사는 길어야 40년? 한반도에서. 특히 서울 이남에서, 중부 이남에서 이 나무는 한 40년이면 사라질 거예요. 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소나무가, 우리 침엽수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세요. 얘는 녹색이 붙어 있죠. 녹색.
이 녹색은 뭘 의미해요? 겨울에도. 그러면 얘는 뭐야? 잎이 없죠. 잎이 없죠. 아까 우리 아침 7시 그 상태야. 얘 6, 7시. 이제 잠 깨려고 해. 봄이니까. 이제 기지개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숲을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인간 이외의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는지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안 하면 인간 삶이 되게 퍽퍽해지는 거 이상으로 어려워진다. 그게 요즘 우리 지구의 현실이니까. 네. 내가 이거 네. 아까 저건 되게 귀여운데. 저희 짐 이고 조별로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이거 이제 다시 학교로 이동합니다. 이동할게요. 수강생들은 백패킹 짐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활동지를 작성합니다. 일단 다 꺼내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1기 때는 그래도 최소한 백패킹을 경험해본 분들이 대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게 너무 좋은 취지고 참여자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대학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또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대 반 그다음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뭐 날이 그렇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많았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마칠 것 같고 학생들도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패킹 경험이라기보다는 저희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노숙이라 그러죠. 장비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산에 가서 그냥 이제 동아리에서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비를 다 챙겨가지는 안 했던 그런 시절이고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장비들을 이제 챙겨서 가서 그렇게 이제 뭐 추나추동 이렇게 야외에서 이게 텐트 생활할 수 있도록 된 장비들을 보니까 격해지감을 느낍니다. 일단은 자립심이죠. 자기가 직접 텐트를 치고 자기가 간단하게나마 어떤 요리라면 우습지만 먹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자 매체가 만연해 가지고 이렇게 바보 상자라고 TV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의 구속이 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최소 1일 1박 2일 동안 가지는 걸 3번 등을 함으로써 본인들에도 많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고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는 신입생부터 해서 뭐 대학 4학년까지 있지만 20살부터 한 25세 정도의 다양한 계층이 있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백패킹에서 여자 학생들이 좋아요. 지금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이 많았고 성인도 지금 같은 경우도 남자 2명에 여자 9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히려 남자가 많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백패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때는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직접 그 해양 환경오염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환경 보전 활동도 직접 할 거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이제 전문 지식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론 수업도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3회차를 마치고 나면 이제 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전한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못 해봤던 활동을 해보게 돼서 되게 일단 새로웠고요. 그리고 백패킹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추후에도 혼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회차에서 이제 산림에 대한 생태나 아니면은 이제 생태 위기 그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었는데, 이후 회차에서 해양 생태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참여해서 야영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참여해서 텐트 철거하는 방법이랑 이제 직접 산에 올라가서 주변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적인 걸 많이 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3회차 끝난 후에도 이제 백패킹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활용해보는 그런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근데 앞으로 2회차, 3회차가 남아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거를 그 회차 동안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 숲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서 섬에서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 백패킹을 해야 되고 우리 잠자리와 먹을 걸 해결하고 특히 다음번에는 해양 정화 활동을 직접 하실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많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힘들 거예요. 미리 단디 마음 드시고 힘들지만 참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만족감도 클 거기 때문에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요. 백패킹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들어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2회차, 3회차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하시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회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좀 학년이 높아가지고 제가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실습 나가고 점점 더 바빠지는데 그 이전에 새로운 경험 한번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회차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생태 보전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전엔 산림이었으면 이후에는 해양 생태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실태가 어떤지 한번 또 배워보고 싶습니다. 백패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백패킹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백패킹에 체험은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좀 지루하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같은 조원들끼리도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다음에 이 체험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4명이서 꼭 만나자고 얘기할 만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백패킹을 이제 제가 여건이 된다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꼭 참여해보고 싶을 정도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고 백패킹을 통해서 사실은 캠핑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소한의 장비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협동심도 더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백패킹을 하면서 협동심을 더 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아웃도어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백패킹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는데 아직 1회차밖에 안 됐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다양한 활동도 해서
좋았고 2, 3회차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백패킹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했고 장비도 많아가지고 처음 혼자서 진행하기엔 힘든 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백패킹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었고 나중에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백패킹의 장비에 대한 솔직히 백패킹이라고 해서 어떤 장비들을 써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몰라서 가지고 근데 그런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 외에 이제 생태 환경 보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어요. 제가 원래 엄청 집순이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거 말고도 밖에 야외 나와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자연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실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백패킹이라는 거를 들어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 같은 거를 직접 다 본인이 설치해야 돼가지고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장비를 펼치고 직접 설치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뭔가 이걸 이뤄냈다는 게 은근 뭔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335 수다도 떨면서 자기가 그 펼친 장비로 앉아가지고 취사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재밌고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항상 학교 생활하면 뭐 의자에 앉아서 있고 뭐 손만 움직이는 그런 활동만 하다가 이제 뭐 무릎도 굽혀야 되고 허리도 굽혀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도 같이 뭐 힘들게 텐트 치면서 그래도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친해진 것 같고 이제 뭐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저녁에 이제 수다도 떠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인데 이런 경험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어울리기도 어렵고 사실 저희 학과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기 더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타과 학생들이랑 모여가지고 뭔가 서로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잘 친해지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야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사이가 돈독해지거나 타과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팀 활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백패킹 맛보기를 한 것 같아요. 1일차에는. 근데 2, 3일차에는 정말 진짜 산 쪽에 나가가지고 그런 백패킹 활동을 한다니까 야생에서 하는 백패킹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그 사이 과정에서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저희 조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캠핑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가족 단위 캠핑을 좀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아예 또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살짝 맛만 봤던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조원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일단은 이 다 마일리지 적립하려고 오신 분도 처음에 시작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신 후부터는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서 참여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이분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 토대를 마련했고 그 토대가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그 토대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그때 분명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예요. 뭐랄까 20대의 그 학생은 경험을 넓히고 자기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저는 엄청난 뭔가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1기에 이어서 2기라서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면도 있지만 또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저를 쪼았던 그런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2기라서 제 또래이기 때문에 그 대하는 저의 모습이라던가 마음가짐 자체도 또 1기랑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익숙하지만서도 조금 낯선 그러면서도 좀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는 그런 회차